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소상공인 폭풍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폭풍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하셔갖고 지원금을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폭풍 경로 지금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우 강력한 폭풍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비 피해 또한 바람 피해, 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폭풍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재해 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따뜻한 이야기, 여정 패밀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내용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세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태풍 정보 이거 바로 제가 기상청에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통과해서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대한해협 쪽으로 해서 통과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계속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관통해서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 쪽부터 시작해서 좀 큰 피해 지금 예상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9월 3일 오후 4시 발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 피해, 폭풍 피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폭풍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신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해 확인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강조드리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부 지원 공문인데 제가 이 공문은 굳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러니까 직접 대출 특별 만기 연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진 않았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집중호우가 언제 있었죠? 그 8월 8일부터 17일 날 그 비 많이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비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어요. 대출 만기 연장도 하고 있었는데 그 공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집중호우 피해 기업 이게 뭐예요? 재해 확인증 발급 필수입니다. 이게 진짜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를 받고 나갔고요. 10일 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날짜를 지나면 신청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재해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뭐 정부 지원을 받던 뭐 지금처럼 정부가 단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거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지원 정책인데 이렇게 탁 튀어나오거든요. 새로운 정책들이. 근데 이게 안 받아놨으면 이게 언제 나왔냐면 공문이 이거 언제 나왔지 공문?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최근에 나왔거든. 근데 이 당시 비 피해 받았을 때 이게 확인을 안 됐었으면 이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이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내가 막 폭풍 피해 받으면 정신이 없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폭풍 피해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했어. 그럼 재해 확인증 무조건 필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줄 때 그게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 번 제가 뭐 신기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댓글 하시는 우리 여정팬님이 아유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열심히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공부하셔서 예견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상공인 정책
이 지금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제는 지원금 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금 뿌리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에 보면 현금 지원 다 빠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딱딱 맞춰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비 피해를 당했으면 정부 기조가 그래요. 지금 비 피해를 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원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폭풍 피해를 당했으면 소상공인들 그 대상으로 분명히 뭔가 지원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금 지원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처럼 뭐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융자라든지 아무튼 뭔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해 확인증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신청 시기가. 자, 이것도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는 한 지방 정부의 이제는 뭐 공문이에요. 이렇게 오거든요, 실제. 뭐 융자 보증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태풍, 집중호우 어쩌고 저쩌고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뭐 보시면은 읍명동 동사무소에서 보통 이제 대부분 봤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그때 내용이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시군구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사실 확인 후에 뭘 받으래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그러니까 재해 확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신용보증재단 방문해서 뭐 융자 받는다든지 보증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 그 재난 피해 신고서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양식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 지역, 그 다음에 뭐 성명 적고 계좌번호 적고, 주거래명 적는 이유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거래를 적어야지만 지원금이 그 은행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이렇게 소상공인 체크하겠죠. 그다음에 내가 피해 사실이 뭔지, 뭐 건축물을 피해 받았는지, 뭐 완제품을 피해 받았는지 이런 거 체크하게 되고요. 피해 구분도 넣고 원인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죠. 비 피해 받았던 거요, 복구하기 전에 무조건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신청하면은 공무원이 나와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이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중 해당한 것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는 현지로 와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거든요. 얼마나 피해 당했는지. 그래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내가 비 피해 받았거나 폭풍 피해 받았으면 꼭 이거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내가 재난 피해를 받았다는 걸 확인증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게 제가 저번에 그 비 피해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비 피해 받으신 분들은 확인증 받아 놓으라. 역시나 또 이렇게 아까 봤던 지원 공문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뭐 지원한다, 융자 지원한다. 예. 확인증 받아 놓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안 알려드렸던 게 아까 나왔던 이 공문. 예, 요 공문을 제가 안 알려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비 피해 소상공인 분들만 해당돼서 제가 굳이 요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폭풍 피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시니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비 피해를 받거나 폭풍 피해 받았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런 정보가 느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아니면 행정 공무원이 좀 빠릇빠릇하고 정말로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겠지만, 사실 막 공무원들도 바쁘거든요. 비 피해 있고 뭐 복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이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전통시장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미처 케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폭풍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뭐하라? 재해 확인증을 무조건 시군청 가셔서
시군청 가셔서 신청을 하시라. 그래서 재확인증을 받아 놓으라. 왜? 정부가 어떤 지원금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비 피해 받으면 재난지원금은 나와요. 재난지원금은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도 지역 선포가 돼야 하거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재해 확인증을 꼭 띄워 놓으십시오. 사실 또 제가 또 권유드리는 거는 사실 풍세보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책보험이라고 해서 나라가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70%를 대줘요, 보험금에. 그래서 풍세보험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그 1년에 17,000원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거의 1년에. 왜냐면 나머지는 나라가 대주다 보니까 그 1년에 17,000원 요 정도면은 뭐 한 달에 1,000원 정도 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부담이 없는 보험인데, 그러니까 보험이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보험 파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정책 보험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보험. 예. 근데 사실 저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모르잖아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선택이고, 요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풍세 보험은요,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소상공인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풍세 보험은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소상공인만 이제는 확인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비 피해나 바람 피해나 폭풍 피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라 비 피해를 받았으면 보험금이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을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상보험료 이렇게 있는데, 뭐 임차인 경우 뭐 임차인도 들 수 있거든요. 임차인들도 소유자만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요거는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총액이 11,000원인데, 이건 연입니다. 연. 1년치. 그래서 뭐 나라가 다 해소져서 정부 지원이 돼서 이렇게 1년에 21,000원 정도 내면은 이제는 풍세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사실 그 개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만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풍세보험, 거의 70%까지 정부가 돈을 대주는 이런 풍세보험도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이런 나라보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풍수의 보험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정부가 한 70에서 92%를 정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는 하는 건데, 거의 이것도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게 법이 개정돼서 그 취약계층 있죠. 그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데 내가 취약계층이야,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제도가 바뀌어서 돈이 안 들어요. 나라가 100% 대줍니다. 이게 이번 연도 7월인가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게 개정된지. 그래서 참 좋은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그 폭풍 피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폭풍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뭐하라? 무조건 재해 확인증을 띄워놔라. 왜?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부의 기조가 과거처럼 무조건 일반 뭐 이렇게 전부 다수에게 주는 어떤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만 뽑아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폭풍 피해가 크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폭풍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분들에게 뭔가 지원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게 현금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금융, 뭐 대출일 수도 있고, 융자일 수도 있고, 아니 만기 연장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정말 어떤 지원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증받으려면 재확인증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재확인증은 때가 지나면 신청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구하기 전에 무조건 시군청 가셔서 재확인을
인증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빠르게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뉴스를 제가 만들잖아요. 사실 저도 한 일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뉴스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폭풍 본격적으로 아마 피해가 오면은 저랑 비슷한 뉴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뭐 9시 8시 뉴스에 뭐 소상공인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 여러분 좀 정보를 알고 그러면 안 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 피해 받지 마십시오. 폭풍 피해 받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뭐 자연재해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또 두 번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 여정 스토리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9월 첫 주부터 여정 스토리, 한마디로 여러분 그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분들 한 분을 뽑아서 제가 그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글을 또 써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 되실 분들만 보세요. 우리 시간 되실 분들만, 지금부터는 그냥 따뜻한 이야기, 시간 되실 분들만 같이 좀 들어보는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연희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6시간 전에 어젯밤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수제비 장사를 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얼굴에 검버섯이 많고 키 크신 어르신이 첫 손님으로 오셨고요.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난 500원 오른 금액 못 줘 하시면서 수제비를 주문하시면서 양만이 줘 이렇게. 근데 500원은 또 못 줘, 더 못 줘 하시기에 아유 내 어르신 하곤 수제비를 준비해서 밥 한 공기는 서비스로 드렸다고 합니다. 무조린 반찬 판매하는 것도요, 접시에 담아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했다고 하세요. 아유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우리 연희님. 무섭게 500원을 더 못 줘 하시던 엄숙하고 무서웠던 어르신 표정이 좀 풀린 듯 보였고요. 한 그릇 다 드셔주시곤 현금으로 8,000원을 주시곤 가셨죠. 그런데요, 두둔 효과음, 두둔, 이거 효과음 넣었으면 좋겠다. 두둔. 이후에요, 손님이 한 분도 없었대요. 이런 손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처음이자 끝. 저녁 손님도 0. 이런 상황 처음요. 크크. 오늘은 이분만을 위한 가게를 오픈하고 쉬었다 했음을 써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연희님께서 그냥 참 따뜻한 분이신데, 아유 뒷부분 글이 참 가슴 아프네요. 네, 두둔 손님이 완전 반전인데요. 완전 반전인데요.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근데 크크 하셔서 참 마음이 좀 여유로우신 우리 연희님 같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왜 뽑았냐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죠? 물가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름값 못 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 연희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 같다. 그죠? 무조림 반찬 판매하는 것도 접시에 담아드리고 밥 한 고기 서비스도 드리면서 이게 정말 핵심이네요. 500원 오는 거 못 줘. 야, 그쵸? 진짜 그러죠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는 우리 연희님, 아유 잘하셨습니다. 토닥토닥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반전이네요. 손님이 한 분도 없었대요. 그 이후에. 이게 또 우리의 또 현실이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또 폭풍 오면 또 더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이분만을 위한 가게를 오픈했고 쉬었다 내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연희님 힘내세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 같고요. 마음이 좀 여유로우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롭다고 해서 뭐 생활이 여롭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마음 자체가 부자이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희님 힘내시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우리 연희님을 이렇게 응원해 드릴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연희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그래서 이 글을 읽고요,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첫 주의 여정 스토리 당첨자로 해야 되겠다. 우리 연희님은요 02-6736-4567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이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문자 가능한 번호거든요. 이거 핸드폰 번호 아닌데 문자 가나요? 그러시는데요. 네, 문자 갑니다. 이 번호 요대로 문자 넣어주시면 돼요. 저 연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우리 연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우리 삶의 이야기, 소상공인분들 우리 따뜻한 이야기,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사연도 읽고 제가 또 선물도 드리고 이게 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희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벌써 오후가 저녁이 돼가고 있고요. 여러분 주말 장사 잘 하시고 또 이 영상 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우리 소상공인 분들 더 행복하시고 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 피해, 폭풍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꼭 잘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정 패밀리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고요. 한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또한 같이 숨을 쉬고 또한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여정 패밀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